사실은 앞으로 우리 인류가 맞닥뜨려야 되고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겪게 될 것이 사실은 실존에 대한 불안일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도대체 나란 존재는 무엇인가? 내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정말 커질 시대가 올 것이거든요. 지금은 사실은 시대가 보면 약간 성공지향적이고 사회 안에서 뭔가 이렇게 좀 힘을 갖는 것들에 어떤 것들을 발전하고 이런 쪽으로 달려왔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들이 지금 별 의미 없다. 그다음에 내가 좀 내 삶이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조금 전환이 되고 있는 시대가 왔거든요. 특히 또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일찍 또 다른 쪽으로 가야 되고 또 옛날처럼 서로 경쟁하고 하는 것들이 별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그 전환이 돼서 내가 즐겁게 살아보고 기쁘게 살아보고 나를 위해서 살아보는데 사실은 거기서 한계가 틀림없이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유한하고 생명 자체도 결국은 제한이 돼 있고 사실 이 지구도 제한이 돼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불안은 정말 나는 누구지?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러 왔지? 여기서 내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해야 되지? 하는 소위 존재론적 불안이 우리를 엄습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하고 지금 성공하고 나이가 들면서 누가 느끼시냐면 돌아가실 분들이 많이 느끼시거든요. 내가 인생에서 다 살고 괜찮게 살았는데 정말 내가 무슨 불치병에 걸렸다, 노화가 돼서 돌아가시게 됐을 때 그분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이렇게 왜 고생하고 살았을까? 나는 뭘까?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보면 그 한 인간의 발전이 결국 인류의 발전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인류는 결국은 끝에 가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나의 가치는 무엇인지, 나의 존재는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불안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우리가 그런 거 잘 많이 못해요. 특히 우리나라가 보면 진짜 성공하고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먹고 살고 하는데 거의 모든 것을 다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영어로도 휴먼 비잉이잖아요. 휴먼 두잉이 아니고 휴먼 해빙이 아니에요. 인간이 뭘 살기 위해서 가지고 잘 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분명히 잘 존재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거든요. 웰빙. 우리가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잖아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웰빙. 웰빙. 잘 있는 게 건강한 거예요. 그러면 잘 있는 게 뭘까? 인간은 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돈 많이 벌고 열심히 살고 사회에 성공하는 걸 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게 정말 웰빙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막다트릴 수밖에 없거든요. 안타까운 건 정말 내가 생명이 끝나갈 때쯤은 그걸 알게 돼요. 이게 내가 잘 있는 게 아닐 수 있겠구나. 내가 돈 많이 벌고 성공한 것들이 잘 있는 게 아닐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데 이 젊었을 때 내가 얼마든지 삶에 어떤 남은 것들이 있을 때도 그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잘 있기 위해서, 잘 존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나는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지를 계속 좀 생각해보고 나의 가치는 무엇인지를 좀 보면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되지 않을 때 소위 얘기한 아노미 라는 것들이 오게 되면서 정말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정말 이 두려움 속에서 내가 과연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는 것은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모를 때 그거보다 더 큰 두려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에서 좀 벗어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실존과 나의 존재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들을 들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해빙과 도잉을 하지 않는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의 대부분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엇인가 갖기 위해서 인생을 쓰거든요. 그런데 그냥 비잉하는, 내가 존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그런 시간을 내 인생에서 조금만 넣은다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명상 같은 게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좀 초월적인 것들, 종교인이라면 기도하는 시간, 그 다음에 종교인이 아니라도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명상해서 내가 이 자리에 머무르면서 나의 존재, 나의 비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가만히 있어보는, 그야말로 가만히 있는 시간, 가만히 있는 시간을 한번 좀 누려보는 그런 것들이 나한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내가 어떤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보면 숭고함 같은, 내가 별거 아닐 수 있구나, 나를 넘어가는 어떤 것들이 있구나, 이런 것이 뭐냐면 엄청난 자연 속이에요. 우리가 만든, 사람들이 만들어서 뭐 멋있는 집 이런 데 들어가 있고 호텔 같은 데 가 있고 좋은 데 가 있으면 뭘 하고 싶냐면 가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시 해빙을 하고 싶어지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싶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해빙과 두잉으로 다시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지 않아도 되는 정말 어떤 자연 속에서 내가 뭐지? 새는 뭐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야말로 현존의 시간을 좀 느끼면 나의 존재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좀 느끼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도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봤을 때 길거리에 가도 우리는 출근할 때 어떻게 올까요? 그냥 늦었나? 안 늦었나를 생각하고 오거든요. 오늘 가서 할 일은 뭐지? 계속 이런 생각을 해요. 끊임없이 그런 쪽에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한 발짝 떨어져서 나는 지금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지라고 보면, 지금 요새 최근에 제가 느낀 건데, 우리 병원에 들어오실 때 보면 이 병원 입구에 소나무가 10그루가 있어요. 저는 10그루 있는 거를 10몇 년 됐는데 못 알아차렸어요. 근데 제가 요새 조금 더 이렇게 현존하는 느낌을 좀 많이 가져보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런데 그 현존하는 느낌을 좀 많이 가져다 보니까 여기 소나무가 몇 개 있지? 하는 걸 좀 세봤어요. 그랬더니 하나, 둘, 셋, 10개더라고요. 전혀 10몇 년 동안 그 똑같은 길을 다녔는데 관심이 없었는데 거기에 관심이 생겼어요. 어떤 소나무가 제일 크지? 네 번째 소나무가 제일 크더라고요. 이렇게 좀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이 자리에 머물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 있구나, 내가 지금 딴 데 안 있고 이 자리에 있는구나 하는 경험도 좀 많이 하게 되고, 또 가만히 보니까 그 소나무 중에 소나무가 똑같이 생겼거든요. 같은 시기에 심었으니까. 근데 제가 요새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1번, 2번, 3번 소나무까지는 구분이 가요. 모양을 보고 제가 이름을 지었거든요. 1송이, 2송이, 3송이, 9송이, 10송이까지 소나무로 이름을 지었는데 3송이가 많이 까졌어요. 걔가 아파요. 껍데기가 까졌어요. 근데 제가 10몇 년 다녔지만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런데 까진 걸 보니까 얘가 좀 낫나? 들어올 때마다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서 지나가면서 삼송이 오늘 안 아프냐? 라는 느낌이 되는 거예요. 되게 이상한데 제가 이 자리에 머물면서 그 소나무랑 연결되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우리 자연과의 연결, 세상과의 연결, 그러면서 내가 존재하는 느낌, 이런 것들을 갖게 됐거든요. 우리가 인간이 살면 살수록 외로워지고 고립되어지고 그럽니다. 근데 사실 그것이 좋은 대인관계를 가지고 사람하고 연결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 병원에 와서 치료받으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대인관계 어렵고 친구 없고 이러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제가 추천하는 거는 정말 나무하고도 친구를 한번 해봐라. 내가 지하철 나와서 첫 번째 있는 플라타너스와 평생 친구를 한번 해보자. 그걸 제가 한번 경험을 했거든요. 실제로 저는 삼송이랑 굉장히 친해요. 가다 보면 삼송이가 저 퇴근할 때 아무도 저한테 인사 안 해주는데 삼송이가 저한테 인사를 해줘요. 이렇게 하면 미쳤나? 정신과에서 오래 했더니 제가 드디어 맛이 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삼송이랑 굉장한 연결감이 있어요. 그런 연결감 같은 게 저의 어떤 존재감 같은 걸 굉장히 높여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별거 아닌 것들과 연결되고 이 자리에 머무르는 느낌, 또 그것과 내가 어떤 같은 존재로서 있는 느낌.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애완견 키우자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애완돌도 중요하다. 돌 하나도 애완돌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우리 애완돌을 키우자. 그래서 돌을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이 돌에게 정말 내 사랑을 주고, 대인관계가 어려우면 이 돌과 친해지자 라는 것들을 하면 그게 상당히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것들도 상당히 내가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내 머릿속에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이 돌하고의 어떤 친분을 가지고 여기에 현존할 수 있는 어떤 느낌, 생각 같은 것들을 돌아올 수 있거든요. 항상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뭘 가지고 멀고 이것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자리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 그런 느낌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느낌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것인가 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현실에 이 자리에 내 주의를 두면 되거든요. 근데 그 주의를 우리가 뺏겨요. 어디에? 앞으로 해야 될 일에, 오늘 내가 당장 할 일에. 거기에 뺏기기 때문에 그거를 좀 걷어와서 이 자리로 가져오자.
그러면 훨씬 내 삶의 존재가 괜찮아진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건 버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를 들면 우리가 저 진료 시간 지키잖아요. 그 시간에는 우리가 약속이 돼 있는 거고 그건 어쩔 수 없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무슨 누구랑 아주 중요한 사람하고 만나는 약속 시간 이런 것들은 지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왜 명상하는 시간, 내가 현존하는 시간을 못 지키느냐. 그걸 약속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간이 나오면 내가 해빙하고 두잉하다가 남으면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거의 못 지킨다고 봐요. 왜냐하면 뭔가 해빙하고 두잉하는 거는 말하자면 보상이 생기잖아요. 그걸 하고 나면 뭐 돈도 생기고 뭐 어떤 칭찬도 받고 그럴 수 있는데 이 현존하는 시간, 이 자리에 머무르는 시간은 아무런 보상이 처음엔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쉽지 않고 저 개인적으로도 바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시간을 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냈고 처음에는 5분만 하면 되거든요. 정말 바쁘시면 1분만 해도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눈 감고 머무르는 시간만 시작을 해서도 되고요. 사실은 그것을 1분, 5분, 10분, 15분 해서 제가 보니까 15분이 넘으면 그다음부터는 시간이 정말 많이 잘 가요. 15분까지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 자리에 그냥 멍하니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15분이 지나면 사실 15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금방 간다는 걸 알 수 있고 그것을 뭐 30분, 1시간 되는 거는 뭐 정말 쉽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고 저는 매일의 훈련, 매일의 연습이 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일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을 꼭 빼서 그거는 가장 중요한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보면 기본적인 생리적인 것들은 하거든요.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똑같거든요. 양치를 하거든요. 양치하는 시간처럼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아침에 보면 저는 사실은 그걸 여러 시간을 좀 내봤는데 집에서 하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뭔가 마음이 급해져요. 출근해야 될 것 같고 좀 뭐 늦을 것 같고 이렇기 때문에 좀 어려워서 저는 일단 병원에 생각보다 좀 일찍 옵니다. 일찍 와서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시간을 꼭 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버릇이 됐는데 이런 것처럼 내가 그 시간만큼만 좀 빼면 그리고 그 시간은 아무리 바빠도 그 시간은 나는 지킨다. 이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다. 정말 배가 아픈데 화장실 가는 것처럼 내가 사람들 만나는데 이빨 안 닦고 만나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수하는 시간처럼 꼭 지킨다. 라고 하면 제가 볼 때 한 달 정도만 버릇을 하면 사람의 몸이라는 게 굉장히 또 쉽게 버릇이 들거든요. 그러면 한 달 정도만 하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가장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습관이고 어떻게 보면 한 번만 내 몸에 배면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도 계속 지속이 되면서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머물고 이 자리에 있는 나를 좀 느껴보는 그런 시간만 5분만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사실은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주의를 어디다 둘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주의를 두는 능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명상은 사실은 현대적으로 심리학에서는 주의 훈련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주의를 가져오는 훈련. 왜냐하면 주의를 여기다 두면 내 주의는 딴 데로 가게 돼 있어요. 밖에서 무슨 일이 있나? 오늘 무슨 생각으로 가고 소리가 나면 글로 가고 생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 주의를 가져오는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의 훈련이 제일 중요하죠. 내가 주의를 이곳에 가져오는 그래서 내 주의가 머물기 좋은 곳이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호흡에 들숨 날숨에 주의를 가져오고 그다음에 아니면 뭐 발바닥에 닿는 느낌, 엉덩이에 닿는 느낌, 내 몸에 느끼는 느낌의 주의를 가져오는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주의 다음에 알아차리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이게 지금 뭐지? 그다음에 내가 알아차리는 능력이 필요한 게 주의를 뺏긴 거를 알 수 있거든요. 내가 주의가 여기에 가는데 그 주의가 어디론가 갔단 말이에요. 내 생각으로 갔구나 아니면 지금 밖에서 나는 소리로 갔구나 오늘 내가 뭐 하지 이런 계획으로 갔구나 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가 주의가 뺏겼다는 걸 알아차리고 다시 주의로 돌아오고 알아차리고 주의로 돌아오고 알아차리는 걸 반복하는 것들이 그것이 용어로 따지면 마음챙김이잖아요. 그 마음챙김 훈련의 가장 기본은 주의와 알아차림이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내가 주의를 가져오고
그리고 뭐 하고 뺏겼는지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오고 갔다가 돌아오고 갔다가 돌아오는 걸 하시면 아주 쉽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음챙김 명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5분만 보내면 내가 무엇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는 것들을 알면 내 마음이 이곳에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강한 힘이 있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유튜브 같은 것이 알고리즘이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 음악과 관련된 것이 계속 나오잖아요. 내가 어떤 뭐 영화를 좋아하면 그 영화랑 관련된 것들이 계속 나오고, 유튜브 알고리즘이 그렇잖아요. 하던 대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의와 알아차림을 반복하면 내가 평상시에 어떤 버릇이 있었었냐, 주로 무엇을 가질까 무엇을 할까 하는 쪽으로 내 머리가 돌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알고리즘이 멈추기 시작해요. 내가 주의와 알아차림의 알고리즘이 작동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5분 동안 그 주의와 알아차림의 알고리즘을 작동시켰던 것이 밖에 다니면서도 그 알아차림이 작동이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소나무 비유를 드렸는데 그것을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평상시에 작동이 가능한 거죠. 내가 주의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고 알아차리는 능력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1분만 하는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주의하고 알아차리고 주의하고 알아차리고 하는 것들을 시작이 되면 일상생활에서 많은 주의와 알아차림이 되고, 내가 그동안 가 있던 어떤 가지고 싶고 하고 싶고 하는 것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